자갈치 시장, 이순옥의 칼놀림은 예사롭지 않습니다. 아짐에 월세 올려야겠어요. 백삼파 마두철이 다가와 이순옥의 뺨을 2번 툭툭 칩니다. 시장이 얼어붙는 순간 아줌마의 눈빛이 변합니다. 냉정하고 날카로운 빛으로. 저기, 목에 그 문신. 누군가의 말에 이순옥의 얼굴이 굳고 마두철이 그녀의 목덜미를 만지려 하자 번개처럼 그의 손목을 잡아챕니다. 자갈치 아줌마의 숨겨진 정체는 뺨을 맞은 후 그녀의 손에 든 회칼은 더 이상 생선만을 위한 것이 아닐지도 모르겠네요. 구독과 좋아요로 당신의 하루의 기적을. 지금부터 전설의 칼잡이 누님의 복수가 시작됩니다. 자갈치 시장의 아침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이른 새벽 배들이 들어오고 경매가 시작되면 시장은 생명력을 얻었죠. 그 분주함 속에서도 이순옥의 손길은 예술이었어요. 61의 나이가 무색하게 그녀의 손에 들린 회칼은 마치 붓처럼 섬세했습니다. 고등어 한 마리를 손질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채 1분도 되지 않았어요. 순옥 언니, 오늘도 손놀림이 대단하네. 어디서 그런 솜씨를 배웠어? 옆 가게 정미순이 물었습니다. 순옥은 미소만 지을 뿐이었죠.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이야기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 좋았어요. 손에 밴 비린내와 칼자국들은 과거의 흔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순옥에게는 그저 정직한 생선 장수의 훈장일 뿐이었죠. 요령이라는 게 있지. 고등어는 등 쪽에 칼집을 내는 게 중요해. 그래야 간이 잘 배고 맛이 올라가. 순옥은 칼날을 휘휘 돌리며 말했어요. 그녀의 작은 가게는 자갈치에서 15년째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물고기 비늘이 반짝이는 작은 왕국이었습니다. 여기서는 그녀가 여왕이었어요. 오전 11시 시장은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순옥은 능숙하게 생선을 다듬고 값을 흥정하고 웃음을 나눴죠.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어요.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시장 입구에 나타났습니다. 그들의 걸음걸이에는 어딘가 위협적인 기운이 서려 있었어요. 저기 또 왔네. 미순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백삼파였어요. 부산의 신흥 조직이었죠. 최근 몇 달간 자갈치 시장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보호비를 걷는다는 명목으로 상인들을 괴롭혔어요. 무시해. 우리가 겁낼 이유 없잖아. 순옥은 태연하게 말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날카로워졌습니다. 왼손으로는 무의식적으로 칼자루를 꽉 쥐고 있었어요. 오랜 습관이었죠. 백삼파 패거리들은 시장을 돌아다니며 가게마다 들렀습니다. 노점상 할머니의 물건을 발로 차고 과일 가게 아저씨의 멱살을 잡기도 했어요. 상인들은 대부분 고개를 숙이고 참았죠. 싸움이 나면 장사를 못한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5명의 조폭 중 맨 앞에 선 남자가 순옥의 가게 앞에 섰습니다. 30대 중반의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사내였어요. 마두철이었죠. 백삼파의 행동대장이었습니다. 아이고, 이 집 고등어가 참 싱싱하네. 사장님, 오늘도 장사 잘 되십니까? 마두철이 비웃듯 말했어요. 순옥은 대답 없이 칼질에 집중했습니다. 마두철은 진열대 위에 놓인 생선을 손가락으로 툭툭 건드렸죠. 이번 달부터 우리가 시장 질서를 좀 잡으려고 하는데 월세가 좀 올라갈 것 같습니다. 협조해 주실 거죠? 순옥은 천천히 손을 닫고 마두철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녀의 눈에는 어린 시절 일본 오사카의 거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야마사카조의 기억, 칼날이 스치는 소리, 피냄새. 하지만 그건 모두 지나간 일이었죠. 아니, 안 팔아. 뭘 팔든 내 장사야. 순옥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주변의 상인들이 숨을 죽였어요. 아무도 백삼파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없었죠. 뭐요? 아짐에, 늙은 년이 뭘 안다고 그래요? 마두철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리고 순간
그의 손이 올라가 순옥의 뺨을 2번 쳤어요. 빠르고 가볍게 마치 파리를 쫓듯이. 하지만 그것은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순옥의 눈이 변했어요. 오래된 얼음처럼 차갑고 깊었죠.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칼을 놓고 손을 천천히 닦았어요. 마두철은 그것을 두려움의 표시로 오해했습니다. 내일 다시 올게. 그때까지 생각 잘해보시고. 마두철이 웃으며 돌아섰어요. 그는 자신이 방금 무엇을 깨웠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순옥의 안에서 깨어나고 있었죠. 해가 지고 자갈치 시장의 불빛이 하나둘 꺼지기 시작했어요. 순옥은 가게 문을 닫고 진열대를 정리했습니다. 손님들은 모두 돌아갔고 이제 시장은 적막했죠.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이 마지막 손질을 하고 있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어요. 뺨에 맞은 자국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감각은 여전히 남아 있었죠.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각이었어요. 모욕, 분노, 그리고 흥분. 순옥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늘 저녁 그녀는 특별한 준비가 필요했죠. 언니, 괜찮아요? 아까 그 상황은 정말. 미순이 걱정스럽게 다가왔어요. 순옥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순옥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눈빛은 달랐죠. 미수는 그것을 알아차렸습니다. 15년 동안 옆에서 지켜봤지만 오늘의 순옥은 달랐어요. 어딘가 날카로운 기운이 감돌았죠. 그래도 조심해요. 그 사람들은 위험하다고. 미순의 말에 순옥은 가볍게 웃었습니다. 위험이라. 정작 위험한 건 누구일까요? 순옥은 손에 밴 생선 비린내를 물로 씻어냈어요. 물이 빨갛게 변했습니다. 고등어 핏물이었죠. 내일 봐요. 미순이 떠나고 순옥은 가게 안쪽으로 걸어갔어요. 작은 문을 열고 들어간 방은 그녀의 개인 공간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창고 같았지만 안쪽에는 다른 세계가 있었죠. 순옥은 오래된 상자를 꺼냈어요. 열쇠로 자물쇠를 풀자 나무 상자가 열렸습니다. 안에는 천으로 감싼 무언가가 있었죠. 순옥은 천천히 그것을 풀었어요. 오래된 일본식 탄도칼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60년 넘은 칼이지만 날은 여전히 날카로웠죠. 오랜만이네. 순옥은 중얼거렸어요. 칼을 들자 손에 익은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난 것 같았죠. 그녀는 천천히 옷을 벗었어요. 등에는 커다란 문신이 있었습니다. 화려한 벚꽃과 용이 그녀의 등을 덮고 있었죠. 야쿠자의 증표였어요. 순옥은 휴대폰을 꺼내 오래된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3번의 신호음 끝에 누군가 받았어요. 나야. 단 한마디로 상대방은 누군지 알아들었습니다. 오랜 침묵이 이어졌죠. 다시 칼을 잡는다. 순옥은 짧게 말했어요. 상대방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필요하면 도와줄게. 윤기태의 목소리였죠. 일본에서 함께 활동했던 전직 경찰 첩자였습니다. 지금은 한국경찰청 형사과에 있었어요. 순옥과는 오랜 인연이었죠. 필요 없어. 그냥 알고 있으라고. 순옥은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다시 칼을 집어들었습니다. 날에 반사된 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쳤죠. 그 표정은 더 이상 순박한 생선 장수의 것이 아니었어요. 야마사카조의 벚꽃 칼날이라 불리던 그 시절의 눈빛이었습니다. 순옥은 천천히 일어났어요. 옷을 갈아입고 칼을 감춘 뒤 가게를 나섰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죠. 부산의 밤거리는 형형색색의 네온사인으로 빛났어요. 그녀는 걸음을 옮겼습니다. 목적지는 분명했죠. 103파의 아지트였어요. 그날 밤 자갈치 시장 근처의 한 건물에서는 아무도 모르게 피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보지 못했죠.
아무도 듣지 못했어요. 다만 다음 날 아침, 백산파의 조직원 2명이 출근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자갈치 시장 입구에는 쪽지 한 장이 놓여 있었죠. 칼집 안 낸 고등어는 썩는다. 새벽 5시, 자갈치 시장은 이미 활기를 띠기 시작했어요. 배들이 밤새 잡아온 물고기를 내리고 경매사들은 큰 소리로 가격을 외쳤습니다. 순옥은 평소와 같은 시간에 가게에 도착했죠. 그녀의 표정은 어제와 다름없이 평온했어요. 순옥 언니 들었어? 어젯밤에 백산파 놈들 2명이 실종됐대. 미순이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순옥은 무심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잘 됐네. 순옥은 담담하게 대답했죠. 그녀의 손은 어제와 다름없이 칼질을 이어갔습니다. 고등어의 배를 가르고 내장을 제거하고 등에 칼집을 내는 동작들이 물 흐르듯 이어졌어요. 경찰도 왔었어. 시장 주변을 돌아다니더라고. 미순의 말에도 순옥은 별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칼을 물에 씻을 때 그녀의 눈빛이 잠시 변했을 뿐이었죠. 어제 밤의 기억이 스쳐 지나간 듯 했어요. 오전 10시 경찰 2명이 시장에 나타났습니다. 그중 한 명은 윤기태였죠. 그는 천천히 순옥의 가게로 다가왔어요. 그들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말없는 대화가 오갔죠. 기태는 가게 앞에 잠시 서 있다가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시장은 더욱 분주해졌습니다. 순옥은 바쁘게 손님들을 응대했어요. 마치 어젯밤의 일은 없었던 것처럼. 그때 익숙한 발소리가 들렸죠. 사장님, 어제 우리 얘기 좀 더 해봤으면 합니다. 마두철이었어요. 하지만 어제와는 달리 그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동료 2명이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으니 당연했죠. 할 얘기 없어요. 어제 말했잖아요. 순옥은 칼을 내려놓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마두철의 눈이 순간 그 칼로 향했어요. 무의식적인 경계였죠. 우리 형제들 못 봤습니까? 어제 이 근처에서 마지막으로 연락이 왔거든. 마두철의 질문에 순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따뜻하지만 어딘가 서늘한 미소였어요. 못 봤어요. 난 매일 새벽에 나와서 밤에 들어가니까. 사람 구경할 시간도 없죠. 마두철은 잠시 순옥의 눈을 살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에서는 아무것도 읽을 수 없었어요. 너무 평온했죠. 오히려 그 평온함이 불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조만간 다시 올게요. 마두철은 더 이상의 말 없이 돌아섰어요. 순옥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겉으로는 강해 보였지만 걸음걸이에 불안함이 묻어났죠. 그녀는 다시 칼을 들어 고등어의 칼집을 냈어요. 해가 저물고 순옥은 다시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은 일상이었죠. 하지만 이제 무언가가 달라졌어요. 본물 터지듯 흘러나온 과거는 다시 막을 수 없었습니다. 언제까지 숨어 있을 거야? 문득 순옥은 자신에게 물었어요. 30년 전 일본 오사카에서 동료들과 함께했던 그 시절. 그리고 사랑하는 한국인 남편을 만나 모든 것을 버리고 한국으로 온 결정. 남편이 떠난 뒤에도 묵묵히 살아온 15년의 세월.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뺨 2대로 무너졌죠. 순옥은 작업실로 들어갔어요. 어제와 마찬가지로 탄도칼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더 많은 준비가 필요했죠. 그녀는 또 다른 상자를 열었어요.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그녀와 일본인 남녀들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모두가 등에 문신을 한 야쿠자였어요. 순옥은 전화를 들었습니다. 다시 기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어젯밤 일 알고 있지? 기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이었지만 그는 순옥의 행동을 막지 않았어요. 그들 사이에는 더 깊은 인연이 있었죠. 내 말처럼 그만두면 될까? 순옥이 물었어요.
기태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이제 와서 그만둘 수 있을 것 같아? 기태의 질문에 순옥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둘 다 답을 알고 있었죠. 한번 꺼낸 칼은 다시 집어넣을 수 없었습니다. 조심해. 백삼파가 심상치 않아. 어젯밤 일로 본부에서 사람들이 내려올 거야. 기태의 경고에 순옥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녀의 눈에는 이미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괜찮아. 난 준비됐으니까. 전화를 끊고 순옥은 마지막 준비를 마쳤어요. 오늘 밤은 어젯밤보다 더 바쁠 것이었습니다. 백삼파의 본거지를 찾아야 했죠. 그리고 그곳에서 마두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몇이나 되는지 확인해야 했어요. 순옥은 검은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탄도칼을 품에 숨겼어요. 그녀는 가게를 나서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61의 나이가 무색하게 그녀의 몸은 여전히 날렵했죠. 오늘 밤 부산의 어딘가에서는 또다시 피가 흐를 것이었어요. 부산의 밤은 깊어갔습니다. 네온사인이 켜진 유흥가에는 취객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죠. 하지만 순옥의 발걸음은 그런 번화가가 아닌 구석진 골목으로 향했어요. 백삼파의 아지트는 자갈치 시장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낡은 건물의 3층, 간판도 없는 문 앞에 순옥은 멈춰 섰어요. 벽에 붙은 CCTV를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모자 아래로 얼굴을 가린 채 천천히 문을 열었죠. 안에서는 웃음소리와 술잔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세요? 문을 지키던 젊은 조직원이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순옥은 웃으며 다가갔어요. 배달이요. 자갈치에서 온 싱싱한 생선이에요. 그녀의 말에 경비원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순간의 틈을 놓치지 않고 순옥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어요. 탄도칼이 빛났죠. 경비원은 소리도 내지 못한 채 쓰러졌습니다. 순옥은 내부로 들어갔어요. 좁은 복도를 지나 안쪽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 너머로 대화 소리가 들렸죠. 그 할매가 뭔가 이상해. 동료들이 갑자기 사라진 것도 수상하고. 마두철의 목소리였어요. 순옥은 문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안에는 대략 5명 정도가 있는 듯 했죠. 걱정 마십시오. 내일 본부에서 사람들이 내려옵니다. 그 시장은 우리 구역으로 만들 거예요. 다른 목소리가 자신있게 말했어요. 순옥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죠. 안녕하세요.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모두의 시선이 문간의 선 순옥에게 향했습니다. 마두철의 눈이 커졌죠. 당신. 마두철이 놀라 일어섰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순옥의 손에서 칼이 번쩍였죠. 마두철을 제외한 4명의 조직원들은 순식간에 쓰러졌어요. 칼날은 정확히 요도를 노렸습니다. 피가 튀었지만 순옥의 얼굴은 평온했죠. 마치 고등어를 손질하듯이. 뭐야. 마두철은 뒷걸음질 쳤어요. 공포에 질린 눈으로 동료들의 쓰러진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은 죽지 않았지만 당분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다쳤죠. 당신이 왜? 마두철의 말에 순옥은 미소 지었어요. 그녀는 천천히 모자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목에 스카프를 풀자 목에 있던 문신이 드러났죠. 벚꽃 문양이었어요. 벚꽃 칼날. 마두철의 입에서 놀란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일본 야쿠자 세계에서 전설로 전해지는 이름이었죠. 30년 전 갑자기 사라진 야마사카조의 중간 보스였어요. 기억해둬. 살아있을 땐 나를 함부로 건드리지 마라. 순옥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칼을 천천히 닦았어요. 마두철은 공포에 질려 도망치려 했지만 다리가 풀려 넘어졌죠. 죽이지 않을게. 메시지를 전해야 하니까. 순옥이 말했어요. 그녀는 마두철의 뺨을 2번 때렸습니다. 마두철이 그녀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요. 이건 인사야. 다음엔 진짜 칼이 들어갈 거야.
순옥은 돌아서서 아지트를 나왔어요. 뒤에는 충격에 빠진 마두철과 피투성이가 된 4명의 조직원들이 남았습니다. 그녀는 CCTV 녹화 장치를 찾아 모두 파괴했죠. 증거를 남기지 않는 것은 야쿠자의 기본이었어요. 밤거리로 나온 순옥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각이었죠. 심장이 뛰고 피가 끓는 느낌이었어요. 그녀는 천천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내일은 평소와 같이 가게를 열 것이었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지만 그녀도 세상도 알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변했다는 것을. 고요한 바다 위로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죠. 백삼파는 이대로 물러서지 않을 것이었어요. 그리고 순옥도 이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자갈치 시장은 평소와 다름없이 분주했어요. 순옥도 어김없이 새벽에 가게를 열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회칼이 들려 있었죠. 하지만 오늘은 어제와 달랐어요. 시장 전체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뉴스에서는 백삼파 조직원 6명이 중상을 입은 채 발견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경찰은 조직 간 세력 다툼으로 보고 있다고 했죠. 하지만 자갈치 시장 사람들은 다른 이야기를 속삭였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순옥의 가게로 향했어요. 마두철은 창문 없는 방에 숨어 있었어요. 백삼파 본부에서 내려온 간부들이 병원에 누워있는 동료들을 확인하고 있었죠. 어젯밤 일은 믿기지 않았습니다. 60이 넘은 아줌마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게다가 그녀가 전설의 벚꽃 칼날이라니. 대장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6명이나 한꺼번에 당하다니. 젊은 조직원이 물었어요. 마두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죠. 그저 공포만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전화가 울렸습니다. 본부에서였어요. 마두철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죠. 어떻게 된 상황이야?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백삼파의 실질적 두목인 강 회장이었어요. 그게 자갈치 시장의 벚꽃 칼날이. 마두철의 말이 더듬거렸습니다. 강 회장은 잠시 침묵했죠. 뭐라고? 그 전설의 야쿠자가 어떻게 거기에? 강 회장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마두철은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확실합니다. 직접 봤어요. 목에 벚꽃 문신까지. 전화 너머로 강 회장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그도 놀란 듯 했죠. 일단 자중해. 내가 사람을 더 보낼 테니. 그 여자를 건드리지 마. 강 회장의 지시에 마두철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왜 물러서라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죠. 하지만 우리가 자갈치를. 마두철의 말에 강 회장이 차갑게 끊었어요. 내가 알아서 해. 실패하면 책임져. 통화가 끊겼습니다. 마두철은 멍하니 전화를 내려놓았죠. 결국 그가 알아서 해결하라는 뜻이었어요. 본부에서는 도움을 주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마두철은 사무실을 서성거렸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자갈치 시장의 모습이 이제는 공포스럽게 느껴졌죠. 어딘가에 그녀가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대장님, 이거 봐야 할 것 같아요. 부하가 들어와 노트북을 펼쳤어요. 뉴스 기사였죠. 자갈치 연쇄 실종 사건, 범인은 시장 상인? 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섰군. 마두철이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그것도 위안이 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그녀를 잡을 수 있을 리 없었죠. 30년간 자취를 감췄던 사람이었으니까요. 마두철은 다시 전화를 들었어요. 이번에는 그가 알고 있는 모든 조직원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최대한 많은 인원을 모아야 했죠. 혼자서는 그녀를 상대할 수 없었어요. 오늘 밤 모두 모여. 무장하고. 그의 지시에 부하들은 긴장했습니다. 이렇게 대규모로 무장하는 것은 처음이었죠. 누구 때문입니까? 부하가 물었어요. 마두철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악마야.
해가 저물고 밤이 깊어갔어요. 마두철의 사무실에는 20명 가까운 조직원들이 모였습니다. 모두 칼이나 둔기로 무장했죠.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지금부터 우리는 자갈치 시장의 한 생선가게 주인을 처리하러 갑니다. 마두철이 말했어요. 조직원들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생선가게 아줌마 하나 때문에 이 많은 인원이 필요하다니 이해할 수 없었죠. 대장님, 그냥 아줌마 하나 때문에 이렇게까지. 한 조직원이 말했어요. 마두철의 눈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냥 아줌마가 아니야. 전설의 야쿠자 벚꽃 칼날이다. 방 안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야쿠자 세계에서 그 이름은 공포의 대상이었죠. 30년 전 일본에서 일어난 야쿠자 조직 간 전쟁에서 혼자 8명을 처리했다는 전설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진짜입니까? 누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마두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직접 봤다. 목에 벚꽃 문신까지. 조직원들 사이에서 동요가 일었어요. 일부는 겁에 질려 보였죠. 마두철은 그들을 날카롭게 노려봤습니다. 너희가 겁쟁이냐? 20명이 노파 하나를 못 잡겠어? 그의 말에 조직원들은 억지로 용기를 내는 듯 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죠. 마두철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자갈치 시장 방향이었어요. 오늘 밤 그는 이 상황을 끝내려 했죠. 하지만 그의 심장은 여전히 두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그의 마지막 밤이 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그때 사무실 전화가 울렸습니다. 마두철이 받았죠. 여보세요? 마두철 씨, 나예요. 순옥의 목소리였어요. 마두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떻게 이 번호를? 찾아보니 나오더라고요. 나 지금 당신 집 앞이에요. 나올래요? 마두철은 공포에 질렸어요. 그녀가 어떻게 그의 집 주소를 알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무실 번호까지 알아냈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나 지금 집에 없어요. 마두철이 당황해서 외쳤습니다. 순옥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알아요. 그냥 당신 마음 상태가 궁금해서요. 저녁 식사는 하셨어요? 나는 방금 고등어구이를 해먹었어요. 내일 봐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마두철은 전화기를 내려놓고 주저앉았어요. 식은땀이 흘렀죠. 그녀는 지금 놀고 있었습니다. 고양이가 쥐를 가지고 노는 것처럼요. 자갈치 시장에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12월의 부산은 드물게 눈이 내렸죠. 하얀 눈송이들이 시장의 천막과 가게들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마치 세상이 정화되는 듯한 광경이었어요. 순옥은 가게 앞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눈송이가 그녀의 뺨에 닿아 녹았어요. 차갑고 순수한 감각이었죠. 그녀는 오랜만에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언니, 오늘은 일찍 문 닫아요? 미순이 다가와 물었어요. 순옥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오늘은 특별한 약속이 있어. 미수는 걱정스러운 눈길로 순옥을 바라봤어요. 최근 며칠간 시장에 도는 소문들, 그리고 뉴스에 나오는 백산파 조직원들의 실종 소식, 모두가 순옥과 관련 있다고 의심했지만 아무도 확신하지 못했죠. 조심해요. 밖에 위험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미순의 말에 순옥은 웃었어요. 그녀의 웃음소리는 눈 내리는 날의 종소리처럼 맑았습니다. 걱정 마. 내가 더 위험할걸. 순옥의 농담에 미순도 웃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불안했어요. 직감적으로 순옥의 말이 농담이 아님을 느꼈기 때문이었죠. 오후 5시 순옥은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평소보다 3시간이나 일찍이었죠. 그녀는 천천히 작업실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었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마두철과의 마지막 대면이 있을 날이었죠. 순옥은 거울 앞에 섰어요. 60일의 나이에도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등의 벚꽃 문신과 목의 작은 문신은 그녀의 과거를 말해주고 있었죠. 순옥은 최근 며칠간의 일들을 떠올렸어요. 마두철과의 첫 만남, 그의 두 차례의 뺨 때림, 그리고 그 후로 이어진 그녀의 복수. 이제 끝내야 할 시간이야. 순옥은 중얼거렸어요. 그녀는 탄도칼을 품에 넣고 가게를 나섰습니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죠. 부산의 거리는 하얗게 물들어 있었어요. 순옥은 택시를 타고 마두철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어제 전화로 그를 놀라게 한 뒤 오늘은 직접 만나기로 마음먹었죠. 복수는 얼굴을 마주보고 해야 의미가 있었어요. 마두철의 집은 해운대의 고급 아파트였습니다. 순옥은 로비에서 내려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18층 1802호. 그녀는 문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문 너머로 마두철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순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예요, 순옥이. 잠시 침묵이 흘렀죠.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순옥은 다시 한번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마두철 씨, 문 열어요. 얘기 좀 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위협적이었죠. 마두철은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그는 12명의 조직원들과 함께 집에 있었어요. 나머지는 사무실에 대기하고 있었죠. 당신 혼자예요? 마두철이 물었어요. 순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혼자예요. 그냥 얘기만 하고 갈게요. 그녀의 말에 마두철은 잠시 고민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그의 뒤에 숨어있던 조직원들이 나타났죠. 모두 흉기를 들고 있었어요. 혼자 온 게 실수였네요. 마두철이 자신감을 되찾은 듯 웃었습니다. 순옥은 평온한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봤어요. 너도 내 장사에 손댔지? 그녀의 질문에 마두철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죠. 뭐라고요? 처음 만났을 때 뭘 팔든 내 장사야라고 했잖아. 근데 넌 내 뺨을 때렸어. 내 장사에 손댄 거지. 순옥의 말에 마두철은 식은땀을 흘렸어요. 그는 돌아서서 조직원들에게 외쳤습니다. 뭐해? 잡아. 조직원들이 순옥에게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움직임은 너무 빨랐습니다. 마치 물 위를 걷듯 가볍게, 그리고 치명적으로요. 탄도칼이 번쩍였죠. 순간 3명의 조직원이 쓰러졌습니다. 이건 사람이 아니야. 누군가 공포에 질려 외쳤어요. 순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칼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움직였죠. 칼끝이 닿는 곳마다 피가 튀었지만 순옥의 옷에는 단 한 방울도 묻지 않았어요. 1분도 채 되지 않아 12명의 조직원 모두가 쓰러졌습니다. 마두철만이 벽에 등을 기댄 채 서 있었죠. 공포로 얼굴이 하얗게 변해 있었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그냥 장난이었어요. 마두철이 애원했습니다. 순옥은 천천히 다가갔어요. 칼에 장난은 없어. 그녀의 말과 함께 칼이 날아갔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칼은 마두철의 멱살만 살짝 스쳤을 뿐이었죠. 그리고 벽에 박혔어요. 내가 당신을 죽이려 했다면 첫날 죽였을 거야. 순옥이 말했습니다. 그녀는 마두철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백삼파는 오늘부로 자갈치에서 손을 떼. 그리고 나를 다시는 찾지 마. 그럼 살려줄게. 마두철은 필사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존 본능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죠. 네. 약속할게요. 다시는 자갈치에 가지 않을게요. 당신도 안 찾을게요. 순옥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칼을 뽑아 닦았습니다. 좋아. 잊지 마. 살아있을 땐 나를 함부로 건드리지 마라. 그녀의 말과 함께 순옥은 돌아섰어요. 창밖으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세상 속에서
그녀의 검은 실루엣이 사라져갔죠. 눈이 그치고 새벽이 밝아왔어요. 해운대의 고급 아파트 앞에 경찰차들이 도착했습니다. 익명의 제보로 대규모 부상자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들어온 것이죠. 경찰들이 급하게 현장으로 향했어요. 윤기태 형사는 마지막으로 도착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마두철의 아파트로 올라갔어요. 현장은 이미 다른 경찰들이 통제하고 있었죠. 부상자들은 대부분 병원으로 이송된 상태였습니다. 상황이 어떻습니까? 기태가 선임 경찰에게 물었어요. 그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믿기지 않는 광경입니다. 12명이 모두 중상을 입었지만 기적적으로 사망자는 없어요.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치명상을 피한 것 같습니다. 기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그것이 누구의 짓인지 알고 있었죠. 주요 용의자는요? 피해자들이 모두 103파 조직원들입니다. 아마 조직 간 세력 다툼으로 보이네요. 하지만 이상한 점은 그들이 공격당했을 때 모두 무기를 들고 있었다는 겁니다.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도 이런 참패를. 기태는 생각에 잠겼어요. 그는 현장을 둘러보며 증거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순옥이 남길 증거는 없을 것이었죠. 그녀는 너무 완벽했어요. 마두철은 충격 상태로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기태는 그를 만나기로 결정했어요. 순옥이 어디로 향했을지 알아내야 했죠. 병원에 도착한 기태는 마두철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중상은 아니었지만 그는 심한 공황 상태에 빠져 있었어요. 간신히 말을 할 수 있는 정도였죠. 마두철 씨, 경찰입니다. 어젯밤 일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기태가 물었어요. 마두철은 떨리는 눈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벚꽃 칼날이 그녀가. 마두철의 말은 끊겼어요. 기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순옥 씨 말입니까? 그 이름에 마두철은 흠칫 놀랐어요. 그는 두려움에 떨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가 어디로 갔는지 아십니까? 기태의 물음에 마두철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냥 가버렸어요. 자갈치에 다시는 가지 말라고. 기태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순옥은 아마도 자갈치로 돌아갔을 것이었어요. 그곳이 그녀의 영역이었으니까요. 병원을 나선 기태는 직감적으로 자갈치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아침 일찍이었지만 시장은 이미 활기를 띠고 있었어요. 순옥의 가게도 열려 있었죠. 순옥 씨. 기태가 가게 앞에 서서 불렀습니다. 순옥은 고등어를 손질하다 고개를 들었어요. 그녀의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마치 어젯밤의 일은 없었던 것처럼요. 왔네. 커피 한잔 할래? 순옥이 물었어요. 기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가게 뒤편의 작은 공간으로 들어갔죠. 창밖으로는 바다가 보였어요. 이제 그만해도 돼. 기태가 커피를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순옥은 미소를 지었어요. 난 이미 그만뒀어. 마두철과의 일은 끝났어. 기태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30년 전 일본에서 처음 만난 그날이 떠올랐어요. 당시 기태는 일본 경찰에 파견된 젊은 형사였습니다. 야쿠자를 감시하는 임무를 맡았죠. 그리고 그곳에서 순옥을 만났어요. 다시 일본으로 돌아갈 생각은 없어? 기태의 질문에 순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긴 내 집이야. 남편이 떠난 뒤에도 난 여기가 좋아. 바다가 보이고 사람들이 있고. 순옥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기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경찰은 어떻게 설명할 거야? 설명할 게 뭐 있어? 조직 간의 싸움으로 처리하면 돼. 증거도 없고. 기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순옥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녀는 완벽하게 자신의 흔적을 지웠죠. 아직 회는 다 못 떴어. 순옥이 갑자기 말했어요. 기태는 그 의미를 곧바로 이해했습니다. 남은 건 내가 할게. 그의 말에 순옥은 미소를 지었어요.
기태는 백삼파의 나머지 인물들, 특히 강 회장을 처리한다는 의미였습니다. 경찰의 방식으로요. 그래, 고마워. 순옥은 마지막 한 모금의 커피를 마셨어요. 그녀의 눈에는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죠. 이제 돌아가서 생선이나 팔아야겠네. 순옥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기태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순옥 씨. 기태가 그녀를 불렀어요. 순옥은 돌아봤죠. 오래 살아. 기태의 말에 순옥은 웃었습니다. 그녀의 웃음소리는 바다처럼 깊고 평온했어요. 너도. 순옥은 다시 가게로 돌아갔습니다. 생선을 손질하는 그녀의 모습은 여느 때와 다름없었어요. 다만 그녀의 눈빛은 조금 더 밝아진 듯 했죠. 마치 오랜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요. 기태는 가게를 나와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어요. 본부장님 윤기태입니다. 백삼파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약속은 지켜야 했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자갈치 시장은 평소와 다름없이 분주했어요. 하지만 미묘한 변화가 있었죠. 백삼파의 모습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상인들의 표정은 한결 밝아졌어요. 뉴스에서는 대규모 경찰 단속으로 백삼파가 와해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강 회장을 비롯한 주요 간부들이 모두 체포되었다는 내용이었죠. 윤기태의 이름이 여러 차례 언급되었어요. 그는 이번 작전의 핵심 경찰이었습니다. 순옥의 생선가게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서 있었어요. 최근 들어 그녀의 가게가 갑자기 유명해졌습니다. 입소문이 퍼진 것이죠. 순옥 언니네 고등어는 뭐가 다르다니까. 이렇게 맛있는 건 처음이야. 한 주부가 말했어요.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칼집 넣는 방법이 특별하대. 그래서 간이 더 잘 배고 식감도 좋다나? 또 다른 손님이 대답했죠. 순옥은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묵묵히 일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여전히 정확하고 빨랐어요.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고등어 구이를 시연한다는 소식이 퍼졌기 때문이었죠. 순옥은 커다란 그릴을 준비했어요. 지금부터 제대로 된 고등어 굽는 법을 보여드릴게요. 순옥이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지켜봤어요. 순옥은 손질된 고등어를 그릴 위에 올렸습니다. 등 쪽의 칼집에서 기름이 흘러나왔죠. 고등어는 칼집이 중요해요. 너무 깊게 베면 살이 부서지고 너무 얕게 베면 열이 안 통하죠. 딱 알맞게 베는 게 비결이에요. 순옥의 설명에 사람들은 감탄했어요. 고등어에서 노릇노릇한 향이 올라왔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시장에 퍼졌죠. 미순이 순옥에게 다가왔어요. 언니, 요즘 장사가 잘 되네. 비결이 뭐야? 순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 경험이지 뭐. 손맛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생기는 건 아니잖아. 미수는 순옥의 손을 바라봤어요. 칼을 다루는 그 손에는 여러 흉터가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의 흔적이었죠. 그 손으로 뭘 했든 지금은 최고의 생선 장수야. 미순의 말에 순옥은 웃었어요. 그녀의 등 뒤로 문신이 은은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제는 과거의 일부가 된 그 흔적이었죠. 오후가 되자 윤기태가 시장에 나타났어요. 그는 사복 차림이었지만 많은 상인들이 그를 알아봤습니다. 뉴스에서 본 얼굴이었으니까요. 순옥 씨. 기태가 가게 앞에 서서 불렀어요. 순옥은 손님들에게 고등어를 건네주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서 와요. 고등어 한 마리 구워줄까? 순옥의 말에 기태는 웃었어요. 그는 가게 안으로 들어와 구석에 앉았습니다. 일이 깔끔하게 마무리됐어. 기태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순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었어. 뉴스에서 봤지. 영웅이 됐네. 기태는 부끄러운 듯 웃었어요.
순옥은 그에게 구운 고등어 한 접시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서비스야. 내 특제 고등어구이. 기태는 고맙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젓가락을 들어 한 조각을 집었습니다. 어떤 장사든 중요한 건 정성이야. 순옥이 말했어요. 기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고등어를 입에 넣고 맛을 음미했어요. 정말 최고네. 이 맛은 어디서 나오는 거야? 순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칼을 들어 고등어에 칼집을 내기 시작했어요. 이 손맛은 칼로 만든 거야. 그녀의 말에 기태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농담 같지 않은 농담이었죠. 하지만 그들만이 진짜 의미를 알고 있었어요. 해가 저물고 자갈치 시장은 서서히 불빛을 밝혔습니다. 순옥은 가게 앞을 정리하며 바다를 바라봤어요. 오늘도 평화로운 하루였습니다. 그녀의 일상이 다시 돌아온 것이죠. 이제 그녀의 삶에는 더 이상 복수도 분노도 필요 없었어요. 다만 매일 아침 맑은 공기를 마시고 신선한 생선을 손질하고 사람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순옥은 마지막 고등어 한 마리를 손질했어요. 칼이 물고기 등을 가르며 칼집을 냈습니다. 완벽한 각도와 깊이였죠. 살아있을 땐 모두가 빛나는 법이지. 순옥이 중얼거렸어요. 그녀의 눈에는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칼은 오직 생선을 위한 것이었죠.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자갈치 시장의 밤은 깊어갔습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순옥의 머리카락을 가볍게 흔들었어요.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비린내와 소금 냄새가 섞인 익숙한 공기였죠. 이것이 그녀의 벚꽃 칼날의 마지막 이야기였습니다.